설마 내가 레이저 천재인가? 하는 생각이 들 때쯤 레이저 천재인 내가 뭘 좀 더 해드려야겠다. 그래서 뭔가를 하면 할수록 결과는 점점 안 좋아집니다. 안녕하세요. 피부일타 민원장입니다. 원장님, 오늘의 주제는 뭐예요? 오늘 주제는 원장님, 인터넷 보니까 안면홍조는 치료가 안 된다고 그냥 살라고 하던데요? 안면홍조 치료하면 오히려 피부가 더 안 좋아진대요. 맞아요. 안면홍조를 잘못 치료받으면 실제로 그럴 수 있어요. 대부분의 원장님들이 처음 레이저를 시작할 때 붉은 자국은 GV, V빔, XLV 이런 레이저로 치료를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기계적으로 배우고 열심히 시술을 하는 거죠. 쉬운 케이스는 당연히 치료가 잘 돼요. 설마 내가 레이저 천재인가? 하는 생각이 들 때쯤 치료가 잘 안 되는 케이스가 하나씩 생기고 그분들께 레이저 천재인 내가 뭘 좀 더 해드려야겠다. 그래서 뭔가를 하면 할수록 결과는 점점 안 좋아집니다. 그렇게 결과에 실망한 분들 중 일부가 인터넷에 글을 쓰게 되고 그 글은 성지가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선 안면 홍조의 두 가지 요소를 쉽게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혈관이에요. 혈관은 이런 고무줄로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한두 번 늘어나면 괜찮은데 너무 오랜 기간 늘어나고 줄어들고 반복하면 어느 순간 돌아오지 않는 상태가 되는 거죠. 또 하나는 예민하고 민감해진 피부예요. 혈관이 늘어나고 반복하는 과정에서 염증 물질이 엄청나게 나와서 피부에는 엄청난 스트레스거든요. 이게 반복이 되면 마치 아토피처럼 얇고 예민한 피부가 되는 거예요. 처음 레이저를 시작하시는 분들이 바로 이 부분을 간과하는 거예요. 치료는 반대로 늘어난 혈관을 수축시켜주고 예민하고 민감해진 피부를 재생시키고 회복시켜주면 되는데요. 혈관을 수축시키는 것은 레이저 치료고요. 저는 독일 명품 레이저인 GV 레이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혈관 확장은 다른 레이저보다 특히 GV 레이저로 잘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예민한 피부를 재생시켜주는 과정이 정말 중요한데요. 이 과정을 빼먹지 않는 게 진짜 중요해요. 근데 이 과정이 생각보다 쉽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오히려 늘어난 혈관 치료보다 어려운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심하게 예민한 경우에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레이저를 하면 할수록 피부가 좋아지긴커녕 악화되기만 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피부를 재생시켜주는 과정이 먼저 필요하기도 하고요. 민감한 피부를 재생시켜주는 방법 첫 번째는 아토피용 보습제의 사용입니다. 심하게 민감하지 않은 경우에는 의외로 아토피용 보습제만으로도 크게 효과를 보기도 하고요. 매일매일 바르다 보니 피부를 민감하게 할 가능성이 적어야 하고 보습력이 강해서 진정 효과가 커야 돼요. 이 조건에 해당하는 제품이 바로 아토피용 보습제고요. 두 번째로는 LDM 같은 관리 장비인데요. LDM은 고밀도 초음파 관리 장비예요. 피부 재생을 도와주는 장비고요. 초음파는 파장에 따라 침투되는 깊이가 다른데요. LDM은 두 가지 주파수를 결합시켜서 교차되면서 침투가 되고요. 그 결과로 세포의 기질의 생성 및 분해의 균형을 맞춰주고요. 그래서 섬유 아세포의 생성을 촉진해서 콜라겐을 만들어주고요. 히알루론산의 양을 증가시켜줍니다. 피부가 뭘 해도 민감한 상태일 때는 LDM을 이용한 관리를 먼저 받는 것을 권장드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리쥬란이나 엑소좀 같은 스킨 부스터예요. 당연히 보습제, LDM, 스킨 부스터 순서로 효과는 좋고요. 피부의 예민한 정도나 스킨 부스터의 특성을 고려해서 시술 받으시면 됩니다. 원장님, 그러니까 스킨 부스터를 어떻게 결정해야 돼요? 너무 민감할 때는 LDM과 엑소좀의 조합, 피부 재생과 엑소좀의 항염 효과가 필요할 때는 엑소좀과 포텐자의 조합, 피부 진피 회복 성분이 직접적인 주사가 필요할 때는 리쥬란 주사, 이렇게 말씀을 드리긴 하는데요. 솔직히 이거는 너무 기계적으로 생각해서 시술 받으시면 안 되고 경험에서 우러나온 판단이 필요합니다. 여기까지가 안면 홍조의 필수이자 기본 치료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에 평소에 얼굴이 너무 잘 붉어지는 경우, 그러니까 혈관이 너무 잘 늘어나는 경우엔 스킨 보톡스로 아세틸콜린 분비를 줄여서 혈관이 잘 늘어나지 않게 막을 수 있고요. 포텐자 시술로 진피를 재생시켜주는 것도 예민한 피부 개선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 두 가지는 아까 말씀드린 기본 치료를 받으시면서 필요한 경우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안면홍조 치료받는 분들에게 꼭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우선 안면홍조 경증인 경우에는 치료가 잘 됩니다. 이런 분들은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피부과를 가시면 될 것 같아요.
문제는 증상이 심하고 만성적인 경우인데요. 이런 분들이 인터넷 보시고 레이저를 한 번만 해보겠다, 스킨보톡스 1회만 해보겠다, 이런 식으로 결정을 하고 오세요. 당연히 1회로 효과를 보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이 병원 저 병원 전전하는 경우도 많으신데요. 이 병원 저 병원 가시면 처음부터 치료를 다시 시작하게 돼서 아무래도 낭비인 경우가 정말 많아요. 처음부터 믿을 수 있는 병원에 가셔서 차분하게 치료받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오늘은 안면 홍조의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세요. 감사합니다.